네, 10시 전세협전 공략주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새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난티 오르는 거 보고 잘 오른다. 그때 뭐 저보고 놀렸잖아요. 뭘 놀려요? 저는 안 가봤다고 아니 놀렸잖아요. 가보고 싶다. 본인은 가보셨다며. 네, 한 번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아, 지인찬스. 저도 가평에. 한번 지인찬스로 가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릴 건 오픈 엣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강세인 챗봇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다 네. 상승 중이더라고요. 근데 오픈 엣지가 전일제 14%로 떴는데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추천 후에 이제 47% 거의 50% 육박하는데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11,000원 잡아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여력은 이제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13,000원대를 향해서 간락하고 있고요. 한번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산인더가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주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상승 12% 수익인데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원전 관련 중에 유일하게 이제 물론 이제 많이 수익이 나지만 500억 이상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3천억 시총에서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회사 중에 500억 나오고 있고요. 뭐 계속 300억에서 500억 쪽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자회사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해외 수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안전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3만 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이 이제 어차피 원전주들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고 기관들은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매물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3만 원까지 상승 흐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아난티를 말씀드리면 뭐 네. 지금 오늘 뭐 급등세 이제 7,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뭐 매출이 이제 1조 이상 나올 거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500억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난티 부사 기장군에서 하는 게 80% 이상 분양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3,500억 흑자 나오고 최고로 추가로 이제 제주도에서도 신규 런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조트 관련주로 자리매김할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700만 주 거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잡아드린 건 10,000원 잡아드렸습니다. 굉장히 그때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시총이 이제 8,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시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 매수세 요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10,000원까지 홀딩하시거나 아니면 뭐 7,000원, 8,000원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거나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아난티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제 친구분을 굉장히 또 쓰레기로 안 그래도 나가면서 표현하셨는데 이제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가 10,0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아비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소폭 하락한 1,6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좀 오르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과거의 사례를 대입을 해서 네. 사이클에 투자를 할 때 확률적으로 수익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3G에서 LTE로 바뀔 때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기본 2배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LTE에서 5G로 교체가 될 때 그 시기 구체적으로 캐펙스 확정이 됐을 때 통신 장비주들이 가장 적게 오른 게 2배 이상이었어요. 그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겠죠. DDR4 이전에 4로 전환이 될 때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한 2년을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더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기본 2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DDR4에서 5 전환 시점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인텔의 사파이어 레퓨지가 출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교체 수요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부진한 상황도 있고 이게 수율이 어느 정도 맞춰서 출시가 됐지만은 당장 그 DDR4를 모두 교체할 만큼의 100% 수율은 아니기 때문에 텀을 두고 교체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교체는 올해 한 상반기가 지나서 한 5월 이 정도 기준으로는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점부터는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당연히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당연히 강할 수 있고 그 기본에는 실적이 올라오는 점을 확인을 하면서 네.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아비코전자는 1분기 실적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은
이제 DDR5의 교체 부분에 그 매출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2분기 숫자를 확인하고도 접근을 하셔도 되는 좀 편한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기준은 수동 소자라든지 PCB 부분의 매출이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 PCB는 우선은 깔고 가는 구조고 서버용 DDR5양 메탈 파워 인덕터 이게 그 DDR5가 본격화되면 전체적인 매출의 못해도 5% 정도를 그 시장 점유율 5% 정도를 차지를 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45억 원 수준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표가 같은 경우가 기본 못해도 기본 여기에서 30%는 나와지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이익만 나오더라도요.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비코전자 그럼 편하게 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목표 주가는 지금 13,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네. 편하게 볼 가격이라고 해서 좀 높게 제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보셨네요? 여기에서 아닙니까? 30% 수익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네. 편하게 한 이 정도 보고 네. 다음에 업데이트 한 1, 2분기 실적 보고 또 한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지금 1,650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손재가 9,000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아비코전자 봤고요. 두 번째로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는 뭘까요? 실리콘2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숨겨져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가 봐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네요. 저는 실리콘이라고 해서 화학 제품에 뭐 어떤 뭐 이렇게 그러게요. 보형물 뭐 이런 거 만든 줄 알고 뭐 그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네. 화장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화장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화장품입니다. 근데 이게 회사의 홈페이지가 이제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고 이제 싣고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다른 화장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원 관련주가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원이요? 뭐냐면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자는데 역직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우리나라 사람이 직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을 직구할 수 있는 200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는 이제 100개 이상 국가에다가 도소매할 수 있는 역직구. 그러니까 해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리오프닝이 아니고 해외에서 리오프닝 됐을 때 한국이 그만큼 세계에 알려졌을 때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K-팝과 음원, 굿즈 판매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이제 NCT라든가 이제 유명 기업들 그룹들의 어떤 이제 음원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D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굿즈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의 어떤 화장품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매출이 저는 굉장히 좋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해년마다 20-30%의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900억, 1000억 정도의 매출에서 2021년도에 1300억, 지금 현재도 3분기까지 했을 때도 거의 1000억 넘어가는 13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88억에서 지금 현재 100억 정도에 나오는 안정적인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차트상으로도 한 번에 올랐다가 조정 거치고 바닥권에서 이제 재차 상승 중인 거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상으로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NCT라든가 유명한 음원들의 이제 한국의 음원들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음원가뿐만 아니라 굿즈도 판매하면서 한국으로 알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화장품 판매까지 주력인데 화장품 판매인데 이제 음원까지 같이 판매하면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시총은 1000억대 초반,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매출액이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목표가를 잡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500원 짧게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뭐 화장품들이 아직까지 매출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2,000억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영업이 2,000억이 이제 매출액이 2,0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 200억 넘어간다 그러면 한 5,000원까지는 바라보겠지만은 현재 실적으로는 3,500억 정도를 갖고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2,000원 정도로 잡고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실리콘2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좀 타겟팅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체크가 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검색하셔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HV솔루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 종목들 계속 공략해 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OLED에 관련된 투자 시기가 왔어요. 네. 투자 시기가 왔는데 대형 OLED 쪽은 아직 막 활성화되기는 부족한 상황이기는 해요. TV의 단가가 좀 더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막 교체 시기가 오더라도 이게 꼭 OLED TV를 찾아서 교체한다라는 수요보다는 좀 보급형식으로 많이 교체하기 때문에 좀 대형단은 아직 좀 물음표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중소형단 같은 경우가 그 애플 기준으로도 뭐 LED 같은 경우 계속 채택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중소형단 같은 경우 좀 OLED를 강화해서 제품에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인 설비 투자라든지 그 점을 확 늘려서 하기는 힘든 구조예요. 특히 올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OLED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이 부분이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LCD에 대한 교체 수요가 명백해질 수 있는 시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중소형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제품의 확장 가능성을 봤을 때 좀 OLED 쪽에 그 대형 고객사들의 투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우선은 전공정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깔고 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에 앞단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라인을 깔 때 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장배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공정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사 투자 확대 시에 올해 실적이 증대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전 후공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공정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 후공정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중심으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라인에 대한 뭐 추가적인 투자 이 부분이겠고요. 실제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00억 원 수준 이 부분은 고객사의 추가 투자라든지 그 부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반적인 실적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2,100억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단 주가 수익비율 7배 정도 이하 수준 이 정도라고 하면 네. 고객사의 투자가 단행된다 하면은 아주 가볍게 하루에도 20% 정도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의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HB솔루션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11,550원 1월 초에 저점 경신한 뒤로 12,550원, 13,000원대까지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5,300원으로 봐주셨는데 직전에 기록했었던 11월 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네요. 네. 매매에 대입해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키 맞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객사의 투자 단행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산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18,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을 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JNK 히터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UAE 관련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요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그 계질 방식의 수소 추출기를 개발 상용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전기분해 방식과 있고 그다음에 부생 수소라고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화학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수소를 갖다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계질 방식의 수소 추출기인데 이제 LPG나 LNG 가스에다가 이제 뭐 가스를 투입하면서 이제 통과되는 가스로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여기가 이제 UAE와 수소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체결을 했을 때 수소 이제 뭐 부생 수소도 할 거고 전기 분해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가 이제 부생 수소가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질 형태의 수소 추출기가 이제 생성 단가가 제일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전기 분해는 너무 이제 많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원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수소를 이제 생산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질 형태의 수소 추출기가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에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수소 추출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회사는 과거에도 이제
도쿄전력과 관련해서 이제 수소 추출을 한번 100kW 수소 추출 공급 계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스공사도 공급 계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그린 수소뿐만 아니라 그레이 수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순수하게 그린 수소만 생산하다 보면 아까 전기 분해를 하다 보면 평균 단가가 이제 8,000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질 형태는 4,5,000원 정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속 수소가 공급 단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디젤이라든가 다른 공급 단가를 비교했을 때 계질 형태가 경쟁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NK터를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만 잡아드렸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5,600원에서 5,700원 정도인데 현재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제가 보던 8,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 근처거든요. 근데 그때 했을 때 한 1,800억 정도, 1,900억 정도 시총을 유지하면서 현재 시총은 1,300억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가는 지금 현재 제가 잡아드린 건 5,000원 정도 이 저점에서 잡고요. 박스권 매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재 매수세는 조금씩 들어오고요. 기관은 아직까지 매수세는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입절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요번에 이제 그 경제사절단 관련해서 이제 그 MOU 체결 관련해서 호재도 한번 계산하시면서 네. 매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전중목 JNK터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아까 이제 오픈 엣지뿐만 아니라 이제 아난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4시부터 조기준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은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기준 대표를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4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시의 전석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엠뱅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엠뱅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좀 봐주세요. 오늘 업앤다운 네. 어느 쪽 고르셨습니까? 요즘은 시장이 계속 좋습니다. 오늘 시장도 업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업이다. 근데 상승폭은 약간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저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보니까 기술적으로 한 4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종합지수보다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강한 편이죠. 아마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물가 상승 둔화도 있고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경계감도 좀 많이 완화됐는데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1,230원대까지 좋으니까 금리가 지금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면 이번 연도에 미국 금리가 상반기 때 끝나면 그 달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제 투자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되면서 국내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보니까 1월 달에 한 3조 가까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에 이런 매수세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리뷰 종목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드디어 오늘 2차 목표가 찍은 종목이 하나 오, 나왔습니다. 네. 그죠? 마인즈랩을 한번 좀 2차 목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마인즈맵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편입을 하면서 우리가 2포인트에 우리가 또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최저점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진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들고 가고 있는데 18,000원 구간 우리가 1차 목표가 찍고요. 2만 원 구간 오늘 찍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 1월 5일이니까 지금 거의 뭐 2주 만에 우리가 거의 한 40% 수익률, 39%네요, 정확히. 네, 일단 진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크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느라 그냥 들고 가시라. 자, 그러게 제가,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지금 영역은 이제 한 40% 정도 수익 났으면 지금은 이제 매매에 대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2의 마인드랩 같은 종목들 많이 제가 선보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인즈랩 2차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마인즈랩 네. 버금가는 수익률 될 수 있는 종목 뭘까요? 네, 오늘은 좀 음봉에서 한번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인데요. 가격대가 9,050원에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을 좀 누르고 있는데 왜 편입을 했냐면 원전 관련주 뭐 이제 수주 MOU 소식도 있지만 원전 관련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누르게 제가 보니까 누르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은 내일도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한국에 37조 원 투자를 결정을 했죠. 뭐 에너지 방산도 13개 정도 분야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5일에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원자력이나 에너지 투자 쪽에서 이제 사색신 분야에서 좀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이제 정확히 300억 달러, 37조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를 수주한다는 국정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원전이 그 정책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일감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원전 생태계도 이번에 순통이 팀에서 상당히 호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진 같은 경우는 원전 계측기 분야에서 가동 원전의 교체형 예비 국내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올해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 400조 시장의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우진이 인수한 이제 자회사 우진 재팬이 있는데 이제 일본하면 방사능 위험이 가장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죠? 원전 방사능 오염이 제일 심각한 세슘, 그죠? 이제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세슘이 나옵니다. 여기에 95% 이상을 제거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독보적이죠.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 안정성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들 제형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이 세슘이 핵 분열 시에 발생하는 생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사고가 나면 이 환경 방사능 오염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EL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SMR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 개발해서 산업부하고 국제과제도 같이 연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재무제표 한번 간단히 점검하고 제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채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부채가 50%에서 20%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020년 보니까 1%대에서 재작년 7% 그리고 올해 8% 올해 분기에 보니까 3분기에 보니까 16%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원전주들이 오늘 좀 음봉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부분은 없는데 한번 오늘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오늘 오후부터 좀 보셔가지고 좀 매수에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121선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좀 특이해요. 그죠? 보통 음봉이 나오면 거래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음봉이 나온다는 소리는 매도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누르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만약에 음봉이어서 내일부터 양봉 나온다면 오늘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그죠? 1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12,000원이 2차 목표가 그리고 선저가 8,000원인데 좋은 종목이니까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우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도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MBN골드 오늘 박준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요. 올해부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도주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무료 방송 3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50분 박준하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